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 참고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임금이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실업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에요. 그 다음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관련법에서의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 근로시간보다 짧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란 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다 말하는 거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이게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도 당연히 사용자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꼭 사장님만 사용자 아니에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이게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한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날짜수로, 월 아니에요. 날짜수로 나눈 금액, 이게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기본 원리입니다. 근로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용자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 오답입니다. 근로자가 같이 대등하게 동등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근로조건 기본 원리 균등한 처우의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나이는 구별 요소예요. 나이는 구별 요소에 해당됩니다. 석가탄신일의 불교 신자한테만 상여금 줬다. 이거 당연히 균등 처우 위배죠. 신앙을 위주로 차별한 겁니다. 채용의 경우에는 균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 이거는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근로자 단결의 보장, 이거 얼뜻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근로 3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려서 오답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단결의 보장, 이거는 오답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 첫 번째 공민권 행사의 보장, 투표권 방해하면 큰 범죄입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당연한 이야기고요. 중간 착지 배제의 원칙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요 다른 사람이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하지 못합니다. 폭행 금지의 원칙 이것도 당연하죠. 심지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 폭행하지 못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휴업입니다.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했을 경우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65답이고 85답입니다. 100분의 70 이상의 수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하의 수급 지급, 이것도 오답이에요. 100분의 70 이상의 수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수급은 일일 단위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루 근무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입니다. 그러니까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만 휴업이다. 이게 오답인 경우예요. 시간 단위로 휴업입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그 직상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 잘못은 직상수급인이 했어요. 그래도 임금은 너무 중요하니까 직상수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둘이서 연대해서 무조건 임금을 먼저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답이요. 직상수급인이 잘못했으니까 직상수급인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이게 오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금 지불의 원칙입니다. 이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먼저 오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정액불은 없습니다. 임금은 얼마든지 변동성 임금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액수를 준다는 정액불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요거 오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이게 정액불이 전액불과 혼동합니다. 전액불과 혼동하지 마시고요. 정액불은 없고요. 전액불의 원칙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줘야 된다는 전액불의 원칙이요. 자, 임금 지불의 원칙입니다.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즉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정기불의 원칙.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됩니다. 약속어음 이거 다 오답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임금은 그 해당 근로자한테 직접 지불해야 되고요. 이게 직접불의 원칙. 그리고 전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이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액불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단체 협약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화불의 원칙의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금의 비상시 지급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나 혹은 그의 수입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혼인, 사망, 출산, 질병 등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요. 3일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급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돼요. 첫 번째 3일 아니고 일주일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일도 안 했는데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비상시 지급이고요. 나머지 사항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그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됩니다. 도급 사용 근로자한테도 일정액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